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에게 직접 선물했다는 화제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A 9%, B 37%, C 61%.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B나 C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A 9%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전 세계 14개국 1만 2천 명에게 이런 문제들을 냈는데 평균 정답률이 16%였습니다. 침팬지가 무작위로 고를 때의 33%보다도 낮은 수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교육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틀렸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 의사, 투자은행 임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점수가 낮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왜 침팬지보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소개할 책 팩트 플리스가 등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 그리고 통계학자였습니다. 그는 3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오해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슬링은 우리를 속이는 10가지 본능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간극 본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항상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와 그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 즉 중간지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75%가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 본능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뉴스를 켜면 온통 나쁜 소식뿐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1950년에는 세계 문맹률이 70%였지만 지금은 10%입니다. 여학생의 90%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세계 아이들의 88%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요. 안전한 식수를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90%,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85%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직선 본능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직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증가를 걱정할 때 그래요.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인구 증가율이 이미 둔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110억 명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포 본능입니다. 2015년 네팔 지진으로 9천 명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가 10일간 주목했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로 죽은 아이도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뉴스가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지진은 극적이고 드물지만 수인성 질병은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우리의 주목 필터를 통과하지 못할 이야기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말라리아 지속적으로 감소나 오늘 런던 날씨 포근할 예정 같은 제목은 클릭되지 않거든요. 대신 지진, 전쟁, 테러, 화재 같은 드문 사건들이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크기 본능입니다. 2016년 전 세계에서 420만 명의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죽었습니다. 420만 명이라니 정말 큰 숫자죠? 하지만 1950년에는 1440만 명이었어요. 영아 사망률이 15%에서 3%로 줄어든 겁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만 비교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운명 본능은 아프리카는 항상 가난할 거야, 이슬람 문화는 절대 안 변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능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로슬링은 각 본능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다수를 봐야 하고 부정 본능을 억제하려면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린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직선 본능을 억제하려면 곡선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인식하고,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위험과 공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크기 본능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하지만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이 훨씬 높아요. 국가별 총 배출량만 보고 중국을 비난하는 건 중국 전체 인구의 몸무게 합이 미국보다 크다고 해서 중국의 비만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로슬링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완벽하다는 걸까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슬링은 자신을 핑크빛 낙관주의자라고 부르는 걸 거부했어요. 그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5가지 세계적 위험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병,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 문제들이 왜 가장 걱정되는 것일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에 3가지는 예전에 일어났고 나머지 2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5가지 모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인간의 발전을 수십 년간 멈출 수 있는 거대한 위험들입니다. 그렇다면 로슬링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올바른 현실 인식이 올바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곳에 자원을 투입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놓치게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여전히 절망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2040년에는 4단계 소비자의 60%가 서양 이외 지역에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가 테러나 비행기 사고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면서 정작 교통사고나 심장병 같은 진짜 위험은 간과하게 됩니다. 매년 항공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 수준이지만 교통사고로는 130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로슬링은 이런 인식의 오류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공포 본능에 휘둘려 과도하게 극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의는 건강한 식단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이 되어야 할 습관이에요. 감정이나 직감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충실성을 기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도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돼요. 특히 한국에서 이 책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슬링이 30개국의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국가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답변이 높았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전 세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1970년대 대비 100분의 1로 줄었고 자연재해 사망률은 10분의 1로 감소했어요. 전 세계 기본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사람의 비율은 80%에서 9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기후변화는? 환경 파괴는? 테러는? 로슬링이 이런 문제들을 무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5가지 거대한 위험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전 세계 유행병,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의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휘둘려 엉뚱한 곳에 관심과 자원을 쏟고 있는 동안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상어 공격을 무서워하지만 실제로 상어에게 죽을 확률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반면 말라리아로는 매년 40만 명이 죽지만 이건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고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하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의 2배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판단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겠죠. 로슬링은 또한 우리가 가진 운명 본능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가난한 곳이야. 아시아 문화는 절대 안 변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싱가포르는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었고 한국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본능들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로슬링은 각 본능마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평균이 아닌 다수를 보라고 해요. 부정 본능을 억제하려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진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고요. 크기 본능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8020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 이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은 서양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만 2040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4단계 소비자의 6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게 되거든요.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는 가난해,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로슬링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믿고 통계를 공부하라는 것일까요? 사실 로슬링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겸손하라.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을 핑크빛으로 보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문제에서 눈을 뗀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진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슬링은 사실 충실성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 누군가의 주장을 들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게 정말 사실일까?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는 습관 말이에요. 이 책은 2024년 9월 김영사에서 뉴 에디션으로 출간되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직장인,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침팬지를 이기고 싶으시다면 팩트플리스를 꼭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